커피 한 잔에 이것 한 스푼 넣어서 먹었더니 체내 노폐물이 싹 타버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실제로 커피는 뇌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며 간을 지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바르게 마시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마시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조합,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질환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커피의 효능 첫 번째는 두뇌 건강 유지와 치매 위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이나 약속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고 세포끼리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 속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워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혈액 속 산소와 영양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청소해 물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 덕분에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하루 5잔 이상은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침, 점심 한 잔씩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혈관 벽에 생기는 기름때가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 시 혈액 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따뜻해지는 손끝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심한 경우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적당히 마신 커피는 혈관의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당 대사 개선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의 감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오르고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 대사가 원활해지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 믹스커피처럼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므로 피하는 게 좋고 무가당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보호입니다. 간은 몸속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 약, 술, 공해 물질 등 모든 독소를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돼도 초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커피는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간경병과 간암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혈액 속 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이미 간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노화지연입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금속이 공기에 닿아 녹슬듯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커피는 녹차 못지않은 강력한 항산화 음료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는 피부주름, 기미, 잡티뿐 아니라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커피를 꾸준히 적정량 마시면 마치 몸속에 녹방지 코팅을 하는 것처럼 세포와 장기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가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와 염증 제거 능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수도관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랫동안 사용한 수도관 안쪽에는 녹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이 혈관에서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에 해당하죠. 올리브 오일은 이 찌꺼기를 녹여 배출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작용이 이 과정을 돕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한층 좋아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무서운 질환이 바로 뇌질환이므로 매일 소량만 섭취해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어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가열하지 않은 생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패될 수 있습니다. 하루 1~2스푼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올리브 오일은 커피와 만남으로 혈관 청소, 항산화, 심장 보호라는 3박자를 갖춘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천연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두뇌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 이유는 다크 초콜릿 속 플라바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플라바놀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뇌를 깨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노년층에게는 건망증 완화와 인지력 유지에 특히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콜릿의 테이브로민 성분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해 무기력해지기 쉬운 중장년층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 다크 초콜릿 1~2조각을 곁들여 천천히 녹여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커피의 쌉싸래한 맛과 초콜릿의 깊은 카카오 향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고 혈관 확장과 항산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플라바놀 함량이 충분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0g 정도가 적정한 양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 경과류로 불렸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혈관 탄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 질환의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면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커피와 함께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 10에서 15알 정도를 블랙커피와 함께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거나 잘게 부숴 커피 위에 뿌려 마셔도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다만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심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래 두면 호스가 터질 수 있듯이 혈관도 과도한 압력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손상되고 결국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순간 혈압 상승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60인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0에서 15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새벽 시간이나 기온이 낮은 날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아침 커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를 호소하는 고혈압 환자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즉 오전에 마신 커피가 오후까지 혈압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심한 고혈압 환자에게 커피는 잠시 기분을 깨우는 대신 혈관에 과부하를 주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 받아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커피를 자주 마시면 뼈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뼈 약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여성 중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골절 위험이 20%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A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하루 2-3잔의 믹스커피를 즐겼습니다. 몇 달 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발목에 금이가 병원에 갔고 의사는 카페인 섭취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커피가 뼛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궤양은 위 점막에 상처가 난 상태이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두 질환 모두 위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위궤양 환자는 상처 부위가 위산에 노출돼 통증이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목에 이물감이나 가슴 쓰림, 트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산도가 높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0대 남성 B씨는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과 트림이 심해졌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돼 있었고
커피를 끊은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혈관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계피. 하지만 계피를 먹고 간이 망가지고 빈혈이 생기며 심하면 알레르기로 쇼크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향신료로서의 계피보다는 약재로서의 계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피의 역사는 무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계피를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했고, 로마 시대에는 계피가 금보다 비싼 향신료였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계피가 전염병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계피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계피라 부르는 것에는 사실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짙은 젓갈색에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그 맛은 강하고 매콤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실론 계피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로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며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껍질은 얇고 부드러우며 그 맛은 달콤하고 순한 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계피의 성분은 바로 시나믹 알데히드입니다. 시나믹 알데히드는 계피 특유의 달콤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향신료에 그치지 않고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계피는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니 정말 좋겠죠? 2번째로 폴리페놀입니다. 혹시 폴리페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이 블루베리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3번째는 쿠마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쿠마린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좋은 성분이긴 한데 과다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특히 카시아 계피에 이 쿠마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시아 계피를 드실 때는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4번째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계피에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오일들은 소화 촉진, 위장 건강, 그리고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준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탄닌입니다. 계피의 탄닌 성분은 상처 치유와 출혈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잇몸 출혈이나 피부 상처 회복에 효과적이고 소화기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섬유질과 비타민입니다. 계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K,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좋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피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것보다 계피의 효능은 정말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및 당뇨병 예방.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예방 및 뇌 건강 증진입니다. 계피는 뇌 기능을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인데요. 이게 뇌 기능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계피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저하 문제를 계피로 예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은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줍니다. 계피 섭취 후 LDL 콜레스테롤이 10에서 15%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된 연구 사례가 최근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계피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계피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기 쉬운데요. 계피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염 효과입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성 질환에 취약해지는데요. 계피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은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계피를 드시면 계피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꾹 하고 누르시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몸에 좋다고 계피를 과하게 섭취하거나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계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간 손상의 위험입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과다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피를 섭취할 때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를 잘 구분하고 특히 카시아 계피를 드시는 분들은 적정 섭취량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 응고 문제입니다. 계피의 쿠마린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에게는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쉽게 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출산 예정인 산모라면 계피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계피는 일부 사람들에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 혀,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릴 수 있고 두드러기, 피부 발진,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당증 유발 가능성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과 함께 계피를 섭취하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기증, 식은땀,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는 계피 섭취 시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계피가 어떤 식품과 찰떡궁합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배로 증가합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로 감기나 목감기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세균 감염을 막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줘서 감기 예방, 피로 회복, 소화 촉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계피 꿀차를 마시면 감기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2분의 1티스푼과 꿀 1스푼을 넣어 계피 꿀차로 마셔보세요. 토스트나 요거트 위에 계피와 꿀을 뿌려 먹어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계피와 오트밀의 조합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정말 탁월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화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 예방에 좋고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계피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을 방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2분의 1티스푼 정도 뿌려 드셔보세요. 여기에 바나나나 베리류, 견과류를 추가하면 영양도, 맛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와 요거트의 조합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건강을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변비 예방, 장내 환경 개선,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겠죠?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가루 2분의 1티스푼을 섞어 먹어보세요. 꿀이나 견과류, 과일을 추가하면 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계피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잘못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피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상극인 식품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계피와 감의 조합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성분과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되고 덩어리, 즉 위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결석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소화불량, 복통, 심지어 장 폐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이나 위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계피와 감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과 계피를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은 피하시고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계피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에 있는 칼슘이 계피 속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나 빈혈이 걱정되는 분들은 계피와 유제품을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두세 시간의 시간차를 두시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계피와 녹차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계피 속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미 빈혈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거나 임산부, 노년층 등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은 계피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와 계피를 함께 섭취할 때도 앞에 설명드린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